안철재 이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1대 부천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 기호 1번 안철재 인사드립니다. 먼저 합동연설에 다른 후보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주요 공약에 대해서 여러 조합원들에게 서로 알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준비한 연설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12일 노동위원장 출마회견을 통해 저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저는 우리 노조가 근로자의 권익 신장과 지속가능 조직의 협력 파트너로서 상호 신뢰 속에 동반 성장하는 노조로 다시 발돋움하기 위해 인권 존중과 안전 환경을 기반으로 조합원이 근무할 수 있고 노사 신뢰 속에 소통과 화합으로 노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11대 노조는 근로자를 위해 근로자와 소통하며 일하는 근로자와 함께하는 근로자에게 힘이 되는 노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중심에서 눈과 귀가 되어 소통하고 노조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르게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학습하며 일하는 노조 문화를 조성하여 근로자의 권익 신장을 노사와 함께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와 함께 최고의 파트너십으로 노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는 많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저 혼자 공약을 준비하면서 밤잠을 설쳐가며 제 카톡에 공약 내용을 메모를 남겼습니다. 저도 나이가 거의 55살이 넘었습니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그 카톡에 들어있는 내용을 매일매일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최종 11월 중순에 제 공약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된 공약을 분야별로 나누고 분야별 공약 중 부서별, 세대별 공약으로 재분류하여 최종 선거 공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타 후보 공약 중 받아들일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가 알지 못하여 공약으로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학습하겠습니다. 조합원분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아는 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이어서 제가 준비한 주요 공약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핵심 공약은 직급별 정원 측정 기준 신설과 5급 이하 총정원제 도입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위직 승진이 보다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추진 계획을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조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며 읽어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정원제 도입이 직급별 정원 측정 기준은 부천시에서 지금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급 부천시 같은 경우는 6급 총정원제는 2009년 2월 달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부천시의 승진 적재가 많은 시기 때 도입된 제도로 저희 공사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최하위직들이 승진을 못하여 안정적으로 직장을 못 다니기 때문에 타 직장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야 합니다.
다음은 강사 유형별 상한 연령 조정 및 직렬 전환 자율권 보장입니다. 2013년 노사 합의에 따라 체육 강사직은 상한 연령이 48세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년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공사의 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정년이 연장된다고 보고 직렬 전환한 연령도 상한이 조정되어야다고 봅니다. 특히 헬스직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그만두면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직렬 전환에 대한 상한 연령은 조정이 필요하고 지금 강제적으로 인사 발령에 의해서 체육 강사가 청소나 다른 업무를 하기보다는 제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 수탁 증가에 따른 그 체육시설에 중간관리조 배치해서 체육직이 전문직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소규모 체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들의 안전사고, 심정지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체육직 강사들이 즉시 조치해서 고객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선택과 집중, 단체 협약 및 노조 규약 등 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규정에 의하여 모든 노조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좀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규정들 개정 시 노조와 협의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권익 신장과 고용 보장 등 근로자 관련 있는 규정만 하나여 협의하는 걸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규약 중 대의원 선거 및 위원장 선거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 개선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 치르면서 많은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지금 선관위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등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성과급 무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직급에 있는 직원들 보이지 않는 피해 보고 있습니다. 기준 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퇴임 후 근무지 특혜 없습니다. 그 직급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조 추진 업무를 로드맵을 개시하겠습니다. 공사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로드맵을 작성하듯이 노조도 계획성 있게 추진할 업무를 정리하여 그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 여부에 대한 점검도 분기별로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할 일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사업장별, 직급 직렬별 정환제로 전환해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서별 총정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부 몇 명, 주차사업부 몇 명. 제가 인사팀에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각 부서별로 직급 직렬별로 정원을 뒀습니다. 지금 예시를 보면은 현행 가능한 사항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60명 범위 내에서 인원만 채우면 됩니다.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감사에서는 업무직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직이 많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행정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인사 자체가 정원 규정 자체가 기술직이든 업무직이든 행정직이든 아무나 인원만 채우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사하기 편할 수는 있지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거 환원해야 됩니다. 이게 공단에서 공사로 조직이 전환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이거 다시 환원해야 됩니다. 환원해서 사업장에서 업무를 정말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급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고 직렬에 맞는 업무를 부여해야 됩니다. 다음은 근무평정 개선입니다. 지금 근무평정을 하다 보면은 부서 간 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부서는 팀장, 부장들이 직원들 이쁘게 봐서 점수를 높게 주고 어느 부서는 낮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편차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지금 규정상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사팀장일 때 조정했습니다. 힘듭니다, 솔직히. 이거 편차 조정하고 그 일하는 부분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스톱 일괄평가제 도입하겠습니다. 지금 팀장이 평가하는 부분 부장이 점수를 알고 있습니다. 부장이 평가하는 부분 본부장이 알고 있습니다. 이는 평가자에 대한 선입견, 후광성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이 사람의 팀장이 보는 의랑 부수장이 보는 의랑 본부장이 보는 의랑 다릅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BSC 다면 등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면 평가 같은 경우에 뭐 상위, 동등, 하위 이렇게 그 고정 비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직원 중에서 다면 평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분이 계시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거 알고 평가 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평가 결과에 맞는 공정한 승진 검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직원은 본인 후보자 승진 서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못한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의 인사권에 대한 전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설서에 2탄에 이 내용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후보 순위, 서열 명부 순위, 인사위원회에서 선택한 2배수, 3배수, 4배수 좋습니다. 그 사장이 나중에 최종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사장이 최종 결정했을 때 인사위원회 결정과 비교했을 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 이 사장의 인사권에 대한 전횡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있습니다. 물론 발탁 인사 있습니다. 발탁에서 어느 한 직원이 특별한 성과를 거둬서 후보 수위에 들면 승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도입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나는 왜 승진을 못해? 난 누구는 되는데 왜 난 안 될까? 이런 불공평한 부분에 대한 불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이사팀장 할 때 승진 부분에서 불만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감사팀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인사 승진 발표 후 인사 후기를 내라는 겁니다. 이번 승진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냈기 때문에 인사 승진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직원들이 불만이 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되도록 검증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력 한성표를 트렌드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기관에 대한 그것만 중요시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성 부분은 사기업에서 더 잘 하고 있습니다. 운전직 지금 공무원들이 운전을 잘하나요? 아니면 택시 하시는 분들이 잘하나요? 택시 하는 분이 잘합니다. 그러면 택시 회사에 있는 근로자 수가 30명이라고 경력 인정 안 해줍니까? 해줘야 됩니다. 이거 트렌드에 맞게 바꿔야 됩니다. 조정해야 됩니다. 홍보, 설계 이것도 다 소수가 하는 회사 많습니다. 그거 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고 규모에 따라 하기보다는 전문성에 맞게끔 트렌드에 맞게 경력 한성표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봉 찾기 프로젝트 이거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경력 한성표 하단 밑에 보면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와 있는 AC에 없는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봉을 조정을 심의를 거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전의 사례를 보면 특수한 분야에 그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소수입니다. 그 영화관에서 뭐 촬영하는 그 기사 영상 기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30이 이하입니다. 경력 인정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력 인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에서 내부 채용할 때 계약직, 사용직 대상으로 기능사급 채용했습니다. 채용 조건 이전의 근무 경력 인정 안 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전의 공사 근무 경력 인정해줬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5종 센터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정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이루어낼 것입니다. 다음은 조합원, 동원, 동의청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주차장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생각한 부분인데 하면서 연동돼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
노조에게 바란다. 이 부분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30% 이상 동의를 하면 그 업무를 먼저 우선하여 추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워라밸을 위해서 연가 2월제, 그 다음에 장기 근속휴가 5년 이상 신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가 2월제 도입은 지금 현재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5년이 돼도 휴가를 장기 휴가를 못 갑니다. 그래서 본인 동기들이 합심해서 계획성 있게 언제 가고자 한다 그러면 1년에 이틀, 3일씩 이용을 하십시오. 그 대신 연가 보상은 안 됩니다. 안 되고 대신 여러분이 가고 싶을 때 가십시오. 그리고 장기휴가 5년 이상 신규 도입 부분은 새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 승인을 안 해줄 순간이 큽니다. 그러면 사장님에게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장이 업무 유공으로 3일입니다. 지금 최근에 5일로 연장을 했다가 시에서 캔슬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5일로 만약에 연장이 된다 그러면 5일에 맞게 3일이면 3일에 맞게 5년 이상 직원 되면 3일 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 상한선 해제, 연가 보상일수 상한선 폐지입니다. 지금 현재 초과근무 상한선 해제는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사업장, 주차 관리원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수익금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근무하는 직원들은 초과근무 상한선을 두게 되면 상한선 초과분에 대해서 대체휴무를 하게 됩니다. 대체휴무를 하게 되면 또 이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는 사업장에서 수익금을 벌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또 다른 대체휴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계속 돌고 도는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주차장의 운영이 대체휴무일에 무료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공공성을 가진 공영주차장을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연가보상일수, 수익성, 공익성을 감안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가 필요한 직무, 공영주차장, 복지택시 등 연가보상일 상한선을 둠에 따라 연말에 연가보상되지 않는 일수에 대하여 한꺼번에 연가를 실시하게 되면 공영주차장 운영 및 복지택시 운영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체 인력이 없는 사업장, 주차장, 복지택시 등 직무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연가 보상일수 상한선을 폐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에 대한 의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선거운동원이 없냐? 저 있습니다. 후보 등록하기 전에 도와준다는 젊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류했습니다. 이전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또한 우리 노조가 고쳐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조직이 약하다. 네, 맞습니다. 조직이 타후보다 약합니다. 하지만 제가 위원장으로 당선되면 그 조직은 새로이 구성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공약 발표 후 저를 지지하는 많은 조합원들을 보았습니다.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소원과 지지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조합 여러분들이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잘해서 우리 공사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후배 동료들은 공사가 안정적인 직장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하위직 직원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공사에 재직하면서 많은 일을 추진하고 경험했습니다. 제 홍보물을 보면 많은 일을 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며 우리 조합원이 보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하위직이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1대 노조는 1+1 할 일이 많습니다. 일할 사람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을 시켜야 합니다. 제11대 노조위원장 선거일은 1월 10일입니다. 일 열심히 하는, 일할 수 있는, 일 잘하는 후보 기호 1번 안철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일꾼, 새로운 일꾼 여러분이 선택해 주십시오. 저를 선택한 부분에 대해 후회하지 않도록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조위원장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분은 저 말고 다른 후보를 선택하십시오. 노조위원장인 저에게 일을 시키신 분은 저를 선택하십시오. 일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아는 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그 목소리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내일 눈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설하시는 분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